꿀하 반갑습니다. 꿀벌입니다. 미국 주식 차트와의 대화 시작할게요. 자, 트럼프 대통령이 간밤에 경기 침체를 언급을 하면서 나스닥이 4% 가까이 빠졌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이 폭포수가 보이시나요? 뭐 용암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보시면 제가 2070을 주요 맥점으로 잡아놨습니다. 여기를 며칠간 잘 지켜주다가 딱 4시간봉이라는 장기 시간봉의 단위로 이탈을 한 다음에는 이렇게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 19,270 부근에서 다시금 약한 반등을 보여주곤 있는데 사실 그렇게 인상적이지는 않습니다. 죄송해요. 목소리가 좀 잠겨가지고 1시간봉을 본다면 볼린저 밴드에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찢으면서 나오는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볼린저 밴드가 급격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이런 추세가 약간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볼린저 밴드가 이런 식으로 벌어지고 있을 때 양봉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볼린저 밴드가 좁을 때 급격하게 들어올리는 봉이 추세를 전환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고, 따라서 지금 19,270을 제가 잡아놨기는 하지만 뭐 여기를 기점으로 또 반등이 세게 나온다거나 그런 거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말씀을 드리는 와중에도 여기를 다시 테스트를 하러 가고 있는데, 만약에 다시 올라와서 저항 근처로 온다고 하더라도 여기서는 해칭숏을 고려를 하거나 아니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물량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일부 매도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QQQ를 볼게요. 자, QQQ도 490을 잡아 나섰는데 제 나스닥 선물이 급락을 하게 되면서 바로 밑에서 여기서 시작을 했죠. 그래서 QQQ의 경우는 1시간봉 또는 2시간봉, 4시간봉 그리고 1봉으로 봤었을 때 이제 뭐가 보이시나요? 저는 보통 이제 요런 봉들에서 단기적인 변곡이 일어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맥점을 잡는데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TQQQ가 고점 대비해서 제가 70불에서 1차 매수를 진행을 했었잖아요. 59불대로 왔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추가 매수를 진행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관망을 할 것이고, 조정이 이렇게 나오고 설령 여기보다 높은 가격에서 사게 된다고 할지라도 제가 생각하는 요 정도의 꼬리단 양봉은 나와줘야지 의미 있는 변곡이라 생각하고 매수를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QQQ는 지금 여기 1차적인 저항으로는 485에서 493이 있으며 2차적으로는 500 초반대가 있습니다. 여기 온다면 QQQ 또한 해칭숏을 고려를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일요일에 올려드렸던 영상에서 이거 조정을 마무리할 수 있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 첫 번째로 바로 이번 주봉을 음봉으로 빼고 그리고 그 다음 주봉을 양봉으로 이것보다 큰 크기로 이렇게 말아 올린다면 그 다음부터 쭉쭉 되면서 이런 식으로 하락을 되돌릴 수가 있고, 아니면 두 번째로는 바로 그 다음 주의 주봉이 이렇게 되는 경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봉의 단위이기 때문에 이번 주를 지켜보면서 주봉의 마무리가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420이 이전에 2023년도에 긴 조정장이 나왔을 때 그때 강력하게 지지를 해줬던 곳인데 가급적이면 여기는 좀 안 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켜보도록 할게요. 자, TQQQ도 보면 이런 식으로 볼린저 밴드를 찢으면서 가고 있고 4시간봉 상에서도 이렇게 애매하게 음봉을 띄워줬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는 구간은 아무리 떨어졌어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애초에 전략으로 생각을 했던 게, 자, 단기적으로 저항마다 오름숏, 이거 직전에 제가 브리핑했던 겁니다. 저항마다 오름숏, 변곡마다는 지수 ETF 모아가기가 저희 대응 전략이라고 했습니다. 모아갔던 이유는 조정이 어디까지일지 모르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알고 있는 거는요, 아무리 여러분 조정이 나와도 지수 ETF를 분할 매수하면 나중에 큰 수익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TQQQ를 모아간다고 하고 있고, 변동성이 부담스러우시면
QLD, SSO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이거 S&P 2배 레버리지, 이거는 QQQ 2배 레버리지입니다. 아무튼 저는 TQQQ로 모으고 있는데 지금은 아무 구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변곡이 나오기를 기다려 보겠습니다. 저도 TQQQ 70에 서서 물려 있는데 그냥 느긋하게 모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뭐 조정이 어디까지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애초에 시작할 때부터 2018년도 미중 무역 분쟁, 2022년도 다 열어놨던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2023년도의 8월에서 10월 조정 엄청 겁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요, 여러분이 반등이 찐 반등이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제가 요런 거 나올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장에서 양봉에서의 매수는 좀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속수를 볼게요. 속섹스로 본다면 여기서 이거를 페이크아웃하고 올려주기를 정말 바랬는데 역시나 그냥 페이크아웃이 아니라 이탈 후 리테스트 후 하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속섹스는 196을 딱 이탈을 해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박스권 하단 이탈로 보는 게 맞습니다. 제가 느낀 게 요즘 계속 언급을 드리는 게 보세요.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잘 나오지 못하고 있어서 하락으로 힘이 세다. 반등이 나와야 할 부분에서 나오지 못했다는 거는 일방적인 요런 장에서 이 정도 급의 조정이라기보다는 여기서 이렇게 갈 수 있는 조정의 확률이 더 높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번 비트코인의 1월 초 혹은 2월 말의 대하락에서 좀 배웠고요. 196을 하방을 이탈한 후에 1시간 봉으로 보더라도 이 볼린저 밴드를 지속적으로 찢으면서 내려가고 있고 양봉이 그렇게 의미있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기다 보시면 오르다 말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속섹스는 구간을 다 깨버렸기 때문에 관망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속스를 보겠습니다. 속스를 제가 이전에 18불까지 언급을 드렸는데 여기를 깼어요. 깨고 저는 속스의 단기적인 기술적인 반등이 세게 나와준다고 생각을 했는데 보시면 진짜 이 정도 나오고 말았거든요. 이거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 기술적 반등을 먹기 위해서 여기서 롱을 들어간다는 게 손익비가 좋지 않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망을 하다가 밑에 이런 게 나왔을 때 그때 잡아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며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속슬 같은 경우에는 롱을 잡을 때 이런 장에서는 몇 토막 각오하고 잡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에 비해서 속섹스 같은 경우는 내가 반도체를 모으고 싶다면 이런 부분에서는 본주로 잡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TQQQ랑 접근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직전 영상에서는 뭐 속술도 잡아가려고 한다면 뭐 몇 토막 각오하고 잡는 건 나쁘지 않다고 이런 맥점에서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생각해보니까 몇 토막을 각오한다는 게 속술 같은 변동성이 큰 주식에서는 좀 좋지 않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저라면 반도체를 이런 장에서 모아간다면 저는 진짜 본주로 접근을 할 것 같아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다 깨버렸기 때문에 물탈 구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설령 내가 나중에 사게 되는 가격이 얘보다 높은 가격이 될지라도 저는 이런 가격에서는 못 삽니다. 이해가 잘 전달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제가 생각하는 그 의미 있는 맥점에서는 저라면 사는데 이런 구간에서는 이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냥 하락 중인 구간이라고 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그 다음 엔비디아입니다. 자, 엔비디아가 요 빗각 있죠. 기어이 이제 여기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반등을 못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의 추가 하락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엔비디아가 조정 중인 구간으로 이 빗각을 뚫고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애초에 빗각이 손익비가 좋았던 이유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매수를 했을 때 올랐을 때 먹을 수 있는 거는 많고 손절을 했을 시 손절 범위가 짧다는 건데 이걸 손절을 안 하고 들고 가는 거는 그 손익비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본주의 경우에는 모아가는 의미로 이런 지점부터
변곡이 나왔다면 모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레버리지 주식은 정말 조심을 해야 되며, 손익빛의 그런 투자 아이디어로 여기를 접근을 했다면 이렇게 이탈을 했을 때는 자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도 역시 관망을 하겠습니다. 테슬라입니다. 테슬라가 진짜 많이 내렸죠. 자, 테슬라 보시면 240에서요. 240에서 진짜 조금 반등하고 다시 내려버렸습니다. 저는 지금은 테슬라의 아무것도 아닌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미국 주식 이제 설명을 드릴 때, 지금은 이런 정도에서는, 여기서는 좀 의미 있는 변곡이 나올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은 일방적으로 볼린저 밴드를 이렇게 찢으면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뭔가 본주 형태로라도 매수를 도전하거나 하는 구간이 안 나옵니다. 오늘 장에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조정 중인 구간이라고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며, 여기 이 커다란 빗각까지는 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략 190 부근이고, 이것을 일봉으로 봤을 때 이 빗각이 무엇인가? 이전에 테슬라가 여기 있죠. 실적 발표 트리거로 큰 상승이 나오기 전에 그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은 아무것도 아니라 생각하고 여기까지를 저라면 기다릴 것 같고, 여기가 온다고 하더라도 레버리지 주식 매수는 안 할 것 같습니다. 본주로 접근할 것 같습니다. 요 추세선이 일종의 매물대의 의미도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여러 번 지지를 해줬던 곳에서 이거를 한 번에 깨고 내려갔고요. 잠깐 반등 주고, 그리고 이번에 이탈이 된 이 지점은요, 여기서부터 저항이 나왔던 부분이었는데, 기술적으로는 저항이 나오다가 플립 이후의 첫 번째 지지였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는데, 이 매물대를 한 번에 깨고 내려갔기 때문에 하락의 힘이 그냥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라면은 아무리 물을 타고 싶어도 여기까지는 기다릴 것 같습니다. 설령 이거 찍고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여기까지 내려올 가능성을 배제를 못하기 때문에 관망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애플입니다. 애플은 기어이 234, 결국에는 뚫렸습니다. 지속적으로 조정뷰를 보고 있고 220까지 열겠다고 한 생각은 그대로입니다. 229 또한 이게 한 번에 뚫려버리면서 굉장히 유의미한 지지가 나와줄 거라고 봤는데 뚫려버렸죠. 여기가 지금 다시 저항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늘의 요약입니다. 나스닥 선물 맥점에서 며칠간 횡보해주다가 4시간봉 단위로 깬 다음 급락이 나왔다. 여기서 단기 지지가 나올 수 있지만 인상적이지 않다. 저항근 쫀다면 수량을 정리하거나, 수량이 너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면 정리하거나 단기적 핵진숏이 낮다고 생각을 한다. 저항과 스탑 확인해 주시고요. TQQQ 490을 뚫고 내려갔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주봉 단위로 회복을 해주는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의 주봉 마무리를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TQQQ 지금은 아무런 구간도 아니기 때문에 관망하겠습니다. 여기서 스탑 라인 확인해 주시고, 네, 쏙슬입니다. 이게 박스권 쏙스X의 페이크아웃이 아니라 이렇게 지금 내려가고 있어서 이탈로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이제 너무 찝찝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제시한 쏙슬 최종적으로 18불까지 나왔기는 하지만 저라면 안 살 것 같습니다. 변곡이 안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그 관망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하락 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요 저항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참고로 저는 불주는 손절이 나갔습니다, 여러분. 엔비디아입니다. 빗각을 뚫고 내려갔기 때문에 진짜 조심해야 되며, 레버리지 주식, 특히 레버리지 주식은 물탈 시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관망하겠습니다. 네, 테슬라입니다. 자, 테슬라는 짧게 반등하고 내려 꽂아서 매물대를 깨고 내려갔다는 것이 하락의 힘이 너무나도 세다고 느껴지며, 이전의 빗각까지 열어야 된다 생각하고, 지금 구간은 조정 중인 구간이기 때문에 저라면 관망, 최소한 이제 여기다 이거는 진짜 안 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 볼매 찢으면서 내려가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항 확인해 주시면 되고, 애플 이전과 뷰가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229도 한번 봤었는데 여기도 뚫리고 다시 저항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20까지 기다리겠고, 220에서 현물을 산다면 1차 매수가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전에 제가 여기는 AAPU도 한번 도전해 볼만 합니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지수 자체의 하락이 너무나도 세기 때문에 레버리지 개별주인 AAPU도 저라면 안 하고 매수할 거면 본주로 갈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뿅.